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주로 온라인 강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을 소개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강좌를 만드는 방법은, 제가 강좌를 만드는 방법.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어떤 강좌를 만들지 구상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설계한 각각의 단락을 구현하는 과정이 있고, 구현이 이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각각의 단락을 만들 때는 그 단락 안에 수업이라는 그 단위, 여러분이 동영상 하나가 하나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의 수업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실제 수업을 촬영해서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단락단락을 만들어 가면 언젠가 강좌가 만들어지죠. 다 만들어지면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강좌를 구상하는 단계에선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떤 강좌를 만들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또는 이 다음에 어떤 강좌를 만들까? 그때 이제 고려하는 게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사람들이 이걸 궁금해 하는지, 사람들이 어떤 걸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제 나름대로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역시 고려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큰 주제가 정해지면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다뤄야 되는지 고민을 합니다. 가령 스프링 웹 MVC 강좌, 지금 왼쪽에 띄워져 있는 이게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스프링 웹 MVC 강좌입니다. 이 MVC 강좌를, 그래, 나는 스프링 웹 MVC로 강좌를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건 이미 한 두세 달 전이에요. 제가 스프링 프레임워크 핵심 원리라는 강좌를 만들었을 때 이미 이 강좌는 만들기로 제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고, 이제 그걸 이제 세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지 설계는 아직 안 했죠. 강좌 구상만 끝내놓은 상태였어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주제를 정해지면 지금 이제 저는 스프링 웹 MVC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다룰지 정해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스프링 웹 MVC라는 주제도 사실 다양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어떤 거에 집중할지 정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그것도 이제 역시 강좌를 구상하는 과정 중에 하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구상한 거는 스프링 웹 MVC 설정 방법, 스프링 웹 MVC의 그런 동작 원리, 그리고 웹 MVC 실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강좌 설계에 들어가죠. 강좌 설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소개 페이지를 원 페이지로 써야 돼요. 저는. 저는 원 페이지로 소개를 작성합니다. 이 소개를 작성하다 보면 전체적인 단락 구성이 어떻게 되며 이 강좌의 특징이라든가 이 강좌에서 다뤄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핵심적인 목표를 정하고요. 가령 이 스프링 웹 MVC 강좌의 핵심 목표 중에 하나는 스프링 부트 없이도 스프링 웹 MVC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스프링 웹 MVC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스프링 부트 없이도 스프링 웹 MVC만 쓸 수 있어야 스프링 웹 MVC를 이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 스프링 부트를 빼고 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부트랑 같이 쓸 거예요. 스프링 웹 MVC를 스프링 부트랑 같이 쓰겠지만 이제 이해하는 단계에서는 스프링 부트 없이도 쓸 수 있게끔 이해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강좌의 설계라는 과정은 단락을 구성하는 거예요. 처음에 뭘 놓고 그 다음에 어떤 게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게 올 것이다. 이때 이 흐름에 스토리가 있으면 좋아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강좌 중에 하나가 스프링 기반 REST API 개발하기라는 강좌였죠. 그 강좌는 스토리가 있어요. 이벤트 만들기라는 어떤 주제로 REST API를 쭉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격가지 코딩 기술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있죠. 그런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 스토리가 있으면 일단 재밌어요. 그래서 몰입도가 좋고 뭔가 연계도 되고 그런 편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도 더 잘 남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강좌들은 약간 힘들어요. 스프링 웹 MVC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걸 이제 샘플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강좌는 아니고 스프링 웹 MVC 레퍼런스 위주의 이제 학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약간의 스토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성한 거는 이제 웹 MVC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원리를 이해했으니까 이제 각각의 설정 방법을 이해하고 설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쓴다, 사용한다 라고 이제 이런 큰 맥락을 잡고 이제 구성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실제 개별적인 이 단락, 한 단락이죠. 이거는 스프링 웹 MVC 동작 원리라는 단락이고 이게 하나의 수업입니다. 그 단락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개의 수업을 하나씩 채워 나가면 돼요. 근데 이 수업을 이렇게 하나씩, 이 수업이에요. 초록색이. 수업을 채워나가는 과정은 이제 먼저 설계를 합니다. 한 수업을 설계를 해요. 한 수업. 한 수업은 보통 이제 10분을 목표로 설계를 합니다. 이 수업이 10분 이상 넘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10분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그 개념 자체가 중간에 맥이 끊기면 개념 자체 설명을 하는 중간에 맥이 끊기면 조금 더 이해하는데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이어서 녹화합니다. 그 20분이 가더라도 그냥 이어서 해요. 그냥 그게 한 덩어리기 때문에 여기서 맥락이 끊겨지고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수업을 나눠놓으면 앞에 영상은 오늘 보고 뒤에 영상은 일주일 뒤에 볼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뒤에 영상을 볼 때 어쩔 수 없이 앞에 영상을 또 다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냥 10분이 넘어가더라도 하나로 찍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길고 중간에 한번 쉬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은 이제 나눠서 구성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 이 수업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는 이런 문서를 작성해요. 문서를 작성해서 내가 이번 수업 시간에 내가 녹화를 할 때, 이 수업 녹화를 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 어떤 주제들을 언급할지, 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이번 수업에서 코딩을 할 거라면 미리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저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만들어요. 녹화 준비용 프로젝트 그리고 실제 공유할 프로젝트 이렇게 프로젝트를 두 개를 따로 나눠서 만들고요. 그 녹화 준비용 프로젝트에다가 이제 코딩을 마음대로 하죠. 그 다음에 되는지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녹화할 때 녹화용 프로젝트를 띄워놓고 코딩을 합니다. 또는 프로젝트 하나를 쓸 수도 있는데 프로젝트 하나를 쓰고 git으로 버전 관리를 하면 돼요. git으로 커밋을 하고 코딩을 막 해서 이제 돌아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git 스태시로 다 날려버리고 다시 깔끔한 상태로 만들고 그 상태에서 다시 녹화를 시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여러분들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각각의 수업들을 이렇게 쭉 구현해 나가면 됩니다. 그 단락을 채울 수업을 쭉 구현을 해 나가면 언젠가는 강좌가 끝나게 돼 있어요. 지금 아직 저는 다 못 만들었고요. 만드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강좌가 끝나면 마무리라는 단계가 필요해요. 강좌를 이제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강좌를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강좌를 포장하는 단계인데 이 과정은 인프라 같은 경우는 뭐 유데미도 만들어주긴 하는데 썸네일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어요. 특히 인프라 같은 경우 제가 어떤 썸네일을 원하면 어떠한 텍스트가 들어가고 어떤 문자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요청하면 인프라에서 굉장히 잘 반영해서 잘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썸네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수업 소개랑 강좌 소개랑 강사 소개를 이때해요. 저는 사실 강사 소개는 저는 이제 매번 똑같아서 거의 달라지는 게 없고요. 강좌 소개 같은 경우는 다 만든 다음에 하면 좋은 게 제가 지금 여기다 텍스트를 써놨지만 이 텍스트는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강좌를 만드는 도중에 이 텍스트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확정이 되는 거죠. 결국엔 다 만든 다음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 소개는 준비하기 전에 써놓고 다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역시 마무리 단계 중에 하나죠. 문서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강좌 소개를 찍으면 제가 그동안 해왔던 제가 녹화했던 모든 수업들이 제 머릿속에 단편적으로 기억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강좌 소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되게 정확하고
근데 강좌를 만들기 전에 강좌 소개를 하잖아요. 그거는 약간 무리수가 있어요. 이미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런 거를 설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강좌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강좌 소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첫 페이지에 띄울 인프런 그 강좌 첫 페이지에 띄울 뭐 썸네일 GIF 이미지 같은 걸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 이런 거요. 이런 거는 그냥 GIF는 아니죠. JPA 있나? JPA는 GIF 썸네일을 만들었는데 입문 강좌 같은 경우 이것도 지금 그렇죠? GIF 이미지죠. 이런 거를 만들어 두면 이 강좌를 수강하시기 전에 이거를 보면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다루는구나 뭔가 좀 더 다이나믹하게 느껴지죠. 이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뭔가 좀 화면에서 좀 어필이 되는 느낌이에요. 아무튼 이런 걸 만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강좌가 마무리되고 오픈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1시간 정도를 소요하고요. 인프런에 올라오는 댓글, 강좌 리뷰, 그 다음에 질문 등을 거의 꼼꼼히 매일 확인합니다. 매일 하루에도 여러 번 확인하고 거의 매번 댓글에는 다 댓글을 달아드리고 질문에도 거의 다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질문이나 댓글 통해서 추가적인 수업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에 추가적인 수업을 기존 강좌에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강좌 리뷰를 통해서 이 다음번 강좌를 만들거나 지금 이 기존 강좌를 어떻게 고쳐야겠다 이런 개선점을 찾을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강좌를 구상하고 설계하고 각각의 단락을 구현하고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런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강좌를. 특히 스프링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고 제가 주로 만들고 있긴 한데 스프링 강좌를 저 말고도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일단 김지연님 만들 수 있죠. 그리고 박용권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분들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 두 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실력과 그런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꼭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분들 뿐만 아니라 스프링 주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주제로도 특히 덕콩님, 김덕콩님 같은 경우는 어, Git 인터널이라는 강좌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 유튜브로 좀 연습을 하시고 유튜브로 짤막짤막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거에 조금 연습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실제 인프런의 강좌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좀 더 풍부한 컨텐츠가 풍부해지고 여러 개발자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언급 안 했지만 아웃사이더님, 변정훈님도 노드.js나 또는 프론트나 변정훈님 많잖아요, 그죠? 인프라 쪽 요즘에 관심 있어 하시는 인프라 쪽 뭐지? 하시코프, 셰프 이런 것도 좀 다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거고요. 그분들이 이 영상으로 인해 어떤 강좌를 만드는 거에 있어서 어떤 저의 노하우를 조금이나마 참고해서 실제로 강좌를 만든다면 저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좋고 다른 개발자분들에게 좋고 아무튼 이상으로 제가 강좌를 만드는 방법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